그래서 이 자기 분석, 업계 분석, 기업 분석이 끝나면 이제 이 분석을 녹여서 이제 자기 속에서 ES를 쓰고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일본의 그런 선고 과정입니다. 근데 그 선고 과정 도중에 이제 웹 테스트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안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웹 테스트는 이제 한국의 적성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I, 뭐 타마티하고 TG웹 되게 다양한 종류의 웹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ES 쓰기 전에 보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ES 쓰고 나서 이제 보라고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한 번쯤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인들도 어려워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 좀 준비가 필요한 시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대학교 2학년이나 1학년이나 조금 좀 텀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를 좀 틈틈이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현지 서점에서 막 여러 가지 문제집을 팔고 있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거를 뭐 최근에 뭐 교보문고 가시면은 이제 해외 주문해서 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 책을 이제 문제집을 풀면서 대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틈틈이 공부하시고 관심 없는 기업이라도 일단은 지원을 하면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에 엔트리하기 전에 이제 그냥 최대한 다양한 기업에 엔트리해서 다양한 적성 검사를 좀 접해보고 제한 시간 내에 이런 뭐 언어나 비언어 영역 그리고 이제 뭐 영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본어로 이러한 수학 문제나 혹은 국어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조금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일본인들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해답지나 해답지가 이제 구글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뭐랄까 집단지성 그러니까 두세 명 같이 모여서 이제 풀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요령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요령껏 혹시 해답지를 구하실 수 있으면 뭐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 어, 도와줄 수 있는 일본 친구나 뭐 한국 친구가 있으면 뭐 같이 풀어도 되지만, 최근에는 이제 감시형, 그러니까 감독관이 이제 감독을 하면서 치르는 웹 테스트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요령껏 통과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웹테스트가 없는 기업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웹테스트가 없는 기업들은 일단은 일본 취직 자체가 목적이라면 뭐 들어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뭔가 좀 인기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간하면 반드시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대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S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 작성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자기 분석, 업계 분석, 기업 분석한 내용을 이제 ES에 잘 녹여서 쓰셔야 되는데, 보통 ES가 이제 여러 가지 문항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항이 이제 직고 PR, 자기 일을 이제 PR하라는 문항이 있고, 각세이지다 이치방 치카라고 일했다고 해서 이제 학생 시절에 가장 열심히 했던 거, 뭐 그게 동아리 활동이 됐든 인턴이 됐든 뭐 그 학과 내에서 한 조별 과제가 됐든 이제 이런 거를 결론을 이제 조리 있게 쓰셔야 됩니다. 조리 있게 쓰기 위해서는 우선 결론을 먼저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어떤 문항이든지 결론을 먼저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쓰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결론 밑에 그 문항에 답변이 되는 그 내용들을 이제 스타 기법에 맞게 스타가 뭐냐면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덜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내가 놓여 있었고 그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들, 이러한 태스크들이 있었는데 그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이러한 액션을 했고 그 결과 성과가 이러했다는 것을 스타 기법에 맞게 작성해 주시는 것이 ES를 잘 쓰는 요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ES를 통해서 왜 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지를 어필하는 어, 그러니까 왜 이 회사가 나를 뽑아야 되는지 성공적으로 어필하시는 것이 ES 작성할 때 가장 염두에 두셔야 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업계에 따라서 본인이 그
앞서서 그 분석했던 자기 분석이나 기업 분석 중에서 어, 필요한 내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같은 재료여도 다른 역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기업 분석이나 업계 분석을 할 때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비전 문화 등을 당연히 분석을 하셨을 테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어, 좀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ES를 잘 쓰는 팁을 조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로 그 문항이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자. 이게 생각보다 그 문항이 물어보는 바랑 본인의 답변이랑 되게 어긋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 문항을 한번 세부적으로 잘라보고 그 문항에서 내가 어떤 걸 대답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팀으로 하는 활동이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회사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팀으로서 한 활동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제 이런 거를 기업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팀으로 활동에서 내 구체적인 액션으로 어떤 수치화된 성과가 나오면은 그게 기업에서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 좋은 경험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팀에서 내가 어떤 액션을 통해서 그 팀에 이렇게 기여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이라면 그 ES 작성을 하는 재료로 굉장히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원커리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원커리어에서는 각 회사마다 그 이제 취준생 선배들이죠. 이제 뭐 내정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뭐 내정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취준생 선배들이 그 기업에 지원할 때 낸 ES를 이제 올려놓는 그런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보고 이러한 ES를 쓰면은 붙는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감을 잡고 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 베껴서는 안 되겠지만 당연히 이제 이렇게 쓰면은 좋은 평가를 받는구나. 이걸 파악하기엔 되게 좋은 사이트여서 원커리어라는 사이트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사실은 지망 동기만 ES에 제가 합격한 곳에서는 ES에 이제 지망 동기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써서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문성을 어, 기를 수 있는 환경이어서 지원했다. 두 번째로 내 일을 통해서 글로벌한 환경에서 사회공헌 해가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떻게 보면 제 지망 동기의 키워드는 전문성이랑 글로벌이랑 사회공헌이 되겠죠.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전문성 왜 하필 회계 감사 관련한 전문성을 기르고 싶어 했는지 그거를 이제 면접 때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련해서는 뭐 영어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글로벌한 그런 활동을 그 학창 시절에 어떤 걸 했는지 그리고 사회공헌을 뭐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사회보건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거를 이제 내 지망 동기의 좀 진실성을 확인하는 그 질문들을 면접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좀 잘 대답하니까 좀 진실성 있는 지망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내정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망 동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ES 쓸 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일단은 본인의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왜 이 업계를 희망하고 이 기업을 지망하는지를 본인의 경험과 결부시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사 후에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싶다. 이렇게 쓰시면 지망 동기를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망 동기가 제가 봤을 때는 ES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항이고 좀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ES 그 지망 동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면접 때는 뭐 이제 이 ES를 바탕으로 ES에 쓴 내용에 관련해서 면접관들이 궁금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좀 참고 삼기 위해서 제가 실제 받았던 면접 질문들을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을 선택한 이유, 행정학을 왜 전공하게 됐는지, 그리고 고교 시절부터 간단하게 자기 얘기도 어, 해보라고 했고요. 사실은 이게 제 면접에서 첫 질문이었어요. 근데 사실 첫 질문은 보통은 1분 자기소개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 그냥 국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은 1분 자기소개를 첫 질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면접장에 들어갔다가 첫 질문을 이렇게 왜 행정학을 전공을 선택했는지 포함해서 고교 시절부터 간단하게 자신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저도 약간 좀 당황해서 처음에 좀 어버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면접 때는 그 본인의 일본어 스피킹 실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본인이 물론 일본어 되게 다들 잘 하시겠지만 일본어를 실제 말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그런 기회를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많이 가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해당 포지션의 업무를 본인의 말로 정의해 본다면 뭐 연구 내용은 그러니까 이 연구 내용이라 함은 사실은 일본은 대부분 학부생들도 그 졸업 논문을 써서 그 졸업 논문의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학창 시절 동안 일본과 관련해서 이제 썼던 레포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주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지망 업계 혹은 또 기타 지망 회사 그 회사 말고 다른 지망 회사가 어떤 게 있고 그 회사나 그 업계와 비교해서 이 업계나 이 회사를 특히 더 지망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뭐 5년 후, 10년 후에 자신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왜 이 분야의 전문성을 기르고 싶은지 왜 일본 취업을 준비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전공 선택 이유도 지방 동기도 사회공헌을 얘기했는데 관련 경험이 있는지 그러니까 뭐 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기업의 대부분의 그 질문들은 그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업계 관련한 테크니컬한 질문이 아니고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커리어를 희망하는 이유와 그 커리어에 들어갔을 때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이제 약간 이런 그 사람의 포텐셜을 많이 보기 위한 면접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본인들의 말로 정의해서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면 면접도 되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조금 일본 면접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면 역질문이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요. 역질문은 반대로 이제 어, 취준생이 그 면접관들한테 궁금했던 점을 이제 물어보는 세션이에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 이제 역질문을 많이 시키는데 그 역질문의 뭔가 퀄리티가 높을수록 이 회사나 이 업계에 대해서 되게 지망도가 높다고 면접관들도 받아들일 거고 그리고 되게 본인 나름대로 생각한 티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역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질문들도 굉장히 좀 잘 준비하시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역질문 뭐 리스트는 구글링을 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하지만 뭐 그것도 참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뭐 실마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인들이 지망하는 회사나 그 업계 분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내가 쉽게 인터넷에서는 알지 못했던 정보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 역질문 세션을 이용해서 그 면접관한테 이 회사에 대한 내 지망도를 어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회사의 복리후생이나 처우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하는 거는 NG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왜냐면 그거는 되게 약간 좀 속물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보다는 그 업계나 그 뭐 기업 관련한 현안이나 혹은 어,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뭐 제가 기억나는 역질문은 뭐 가장 보람이 있으셨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약간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어 제가 지원한 회사 제가 지원한 직무가 어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그 회사가 업계에서는 1등 회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지원한 부서가 다른 회사의 그 똑같은 부서에 비해서 더 좋은 점은 약간 뭐 그런 것도 좀 질문했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런 역질문들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역질문은 이제 각자의 좀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이니까 본인들이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상황이 좀 다르시겠지만 이제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 그걸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타임라인을 좀 정해봤어요. 그래서 사실 계속 하셔야 될 거는 일본어고요. JLPT N1, N2 이런 거 따는 것보다도 사실은 그 일본 면접을 돌파할 수 있는 회화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화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저희 코렉에서도 일본어 스터디도 뭐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샤베리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월에 2, 3회 정도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어 혹은 한국어로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세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여하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어를 말하는 도구로서 활용하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참고로 일본어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시공간에 제약 없이 언제든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참가하시면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는 보통 재료를 채워 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업에서 뭐 조별 과제나 그런 레포트 쓰는 거 또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군대에도 사실은 남학생들은 좀 괜찮은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은 일단 군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좀 특이한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도 괜찮은 재료가 될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일본어 어학병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알바나 인턴, 그리고 동아리, 학회, 대외 활동. 특히 일본 학생들은 동아리 부카츠라고 해서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리에서 뭐 어떤 리더를 했다든지 혹은 뭐 리더가 아니더라도 그 동아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작은 어떤 일도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일들을 발견하는 게 이제 자기 분석 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분석, 업계 분석, 기업 분석 틈틈이 하시고 정보 수집하시고 그리고 선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이제 혼자 하지 말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혼자 하게 되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조금 헤맬 때가 있어요. 약간 이게 맞는지. 근데 이제 저희 코렉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똑같이 일본 취직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분들과 그 정보랑 그리고 각자 자기 분석이나 업계 분석한 걸 공유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본 취직 스터디도 매기수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저기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디에 계시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스터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일본 기업에서 인사부로 재직하셨던 분들이 어, 그 일본 취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 A부터 Z까지 알려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취직 스터디 21기에 참가하면서 굉장히 많은 힌트를 얻어서 취직에 골인한 거니까 어, 관심 있으시면 반드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취직 스터디 뭐 수강하시든 안 하시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쓰셨던 ES나 그리고 이제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뭔가 컨설팅 1대1로 내가 지금 ES 쓴 거 잘 쓴 건가요? 혹은 모의 면접 한번 받고 싶어요. 이럴 때는 ES 컨설이나 면스 컨설을 신청해 주시면 내정자 스태프들이 친절하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어, 그 모의 면접과 그 ES 첨삭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엔트리 그러니까 일본 기업 일본 기업에 지원하는 걸 이제 엔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썼듯이 as many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기업에 지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엔트리 하는 채널을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렉을 포함해서 뭐 마이나비나 뭐 커리어인 재팬이나 커리어 포럼이나 되게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곳을 지원하시기를 어, 바랍니다. 하기를 바랍니다. 네.